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연금저축과 IRP,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하는 질문입니다. 둘 다 세금 줄여준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? 어떤 분은 연금저축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IRP가 낫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둘 다 아는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IRP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이 써야 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둘 다 절세 통장이라는데 나는 어떤 걸 먼저 해야 할까? 잘못 선택했다가 세금 혜택 못 받으면 어떡하지?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10분만 투자하시면 어떤 계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연금저축과 IRP의 기본 구조부터 비교해 볼까요? 둘 다 절세 효과가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. 그런데 세부 내용이 좀 다릅니다. 첫 번째, 세액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.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연금저축만 쓰면 400만 원이 한도지만 IRP를 함께 쓰면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큰 차이입니다. 두 번째, 세액 공제율은 똑같습니다.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면 16.5%, 그 이상이면 13.2%입니다.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분이 700만 원을 넣으면 세액 공제는 700만 원의 16.5%, 그러니까 115만 5천 원입니다. 거의 12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. 세 번째,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비슷합니다. 둘 다 예금, 펀드, ETF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고요.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럼 뭐가 다를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. 연금저축과 IRP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차이, 돈을 빼는 자유도가 다릅니다.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. 물론 55세 전에 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빼는 게 가능합니다. 그런데 IRP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. 55세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안 됩니다. 집을 사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빼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IRP는 진짜 노후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. 중간에 급하게 쓸 돈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. 두 번째 차이, 가입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.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.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주부든 상관없습니다. 그런데 IRP는 원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계좌입니다. 물론 요즘은 자영업자도 만들 수 있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퇴직금과 연계되는 성격이 강합니다. 세 번째 차이, 계좌 관리 수수료가 다릅니다.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특히 연금저축 펀드나 신탁은 수수료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연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. 적은 돈이지만 장기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연금저축은 자유롭고 유연합니다. IRP는 한도가 크지만 엄격합니다.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정답은 둘 다 써야 한다는 겁니다. 왜 그런지 실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50대 직장인 이씨의 사례입니다. 연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. 이씨가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봤습니다. 첫 번째 경우, 연금저축만 400만 원 넣었습니다. 세액 공제는 400만 원의 16.5%, 그러니까 66만 원입니다. 두 번째 경우, IRP만 700만 원 넣었습니다. 세액 공제는 700만 원의 16.5%, 그러니까 115만 5천 원입니다. 세 번째 경우, 연금저축 400만 원, IRP 300만 원, 합쳐서 700만 원 넣었습니다. 세액 공제는
똑같이 115만 5천 원입니다. 결과를 보면 한도를 700만 원 채우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를 추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.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연금저축은 빼낼 수 있습니다. 물론 세금은 내야 하지만 IRP보다는 훨씬 유연합니다. 그래서 추천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. 만약 여유가 있으면 연금저축 400만 원을 먼저 채우세요. 그리고 나서 IRP로 300만 원을 추가하세요. 그럼 총 700만 원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. 만약 여유가 없다면 연금저축 단독으로 시작하세요. 월 33만 원 정도면 1년에 400만 원입니다. 그것도 부담되면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. 적은 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은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은퇴하면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럼 연금저축이나 IRP가 무용지물일까요? 아닙니다. 은퇴 후에도 연금저축은 유용합니다. 왜냐하면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. 일반 이자, 소득세가 15.4%인데 연금소득세는 3.3%에서 5.5%입니다. 그러니까 은퇴 전에 연금저축에 돈을 모아뒀다가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습니다. IRP도 마찬가지입니다.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% 감면됩니다. 결국 은퇴자도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실전 활용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둘 다 만들되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세요. 연금저축 400만 원이 우선이고 여유가 있으면 IRP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만드세요. 은행은 수수료가 비쌉니다.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만들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. 세 번째, IRP는 수수료를 꼭 확인하세요.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. 연 2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. 5만 원 넘게 받는 곳은 피하세요. 네 번째, 연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나눠서 받으세요. 한 번에 다 받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. 최소 5년 이상 매년 나눠서 받아야 세금이 적습니다. 다섯 번째, 연금저축과 IRP 둘 다 ETF를 활용하세요. 배당 ETF나 미국 S&P 500 ETF를 넣어두면 장기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정산됩니다. 자,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. 연금저축과 IRP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. 같이 써야 하는 파트너입니다. 연금저축은 입구이고 IRP는 금고입니다. 둘 다 써야 진짜 절세가 완성됩니다. 연금저축 400만 원, IRP 300만 원, 합쳐서 700만 원을 채우면 매년 세금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10년이면 1150만 원입니다. 이게 바로 아는 사람만 챙기는 절세 전략입니다. 세금 줄이는 진짜 승자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사람이 아닙니다. 둘 다 아는 사람입니다.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당신은 매년 100만 원 넘는 세금을 그냥 내시겠습니까? 아니면 지금 바로 연금저축과 IRP를 검색해 보시겠습니까?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세금은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법. 이제 당신도 진짜 승자가 될 차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재테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